이순덕, 72살. 5년 만에 딸을 보러 갔습니다. 마중까지 나와준 딸.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순덕은 방이 3개나 되는 집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1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냐?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큰 거 받고 작은 거 남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72살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산 팔아주실 수 있죠? 환하게 웃으며 배려하는 것처럼. 순덕에게는 남편과 평생 모아 산 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딸 재혼할 때 이미 절반 넘게 팔아줬던 그 산. 이제 남은 건 전부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직 몰랐습니다. 72살 어머니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마이너스. 어느 날 아침 6시 이순덕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나물 반찬.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이렇게 작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켜두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 사진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사진. 재혼식 때 찍은 사진. 얼마나 컸을까? 준호, 다은이. 순덕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바쁠란가? 아침부터 전화하면 패 끼치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내 산. 그래도 남은 산이라도 있으니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나요. 순덕은 전화기를 꼭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요?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도 되겠나? 전화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명절에 5분 통화는 해도 직접 만난 건 5년 전 재혼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셔서 하룻밤 주무세요. 겨우 받아낸 약속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토요일에 갈란다. 전화를 끊고 난 순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만에 딸을 직접 보는 겁니다. 손주들도요. 나 이번 주말에 대전 간다. 순덕은 이웃 박말순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대전? 미선이 집에? 응. 5년 만이제. 말순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5년 만에. 명절에 전화만 하더만. 바빴제 뭐. 재혼하고 준호 키우느라 정신 없었겠제. 이제 좀 자리 잡았으니께 보자는 거제. 그래도 5년은 좀. 재혼식 후로 한 번도 안 갔제? 말순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순덕은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딸이 바쁜 거제 뭐. 어쨌든 보러 가는 거니께 좋은 거요. 그날부터 순덕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밭으로 나가 상추를 한 묶음 땄습니다. 싱싱한 것만 골라서 깨끗이 씻어 묶었습니다. 김치통을 열어 가장 잘 익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작은 통에 담아 꼼꼼히 포장했습니다. 고추장도 덜어 담고 어제 캔 당근도 넣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순덕이 선택한 건 반찬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옷장을 열어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묵은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도 순덕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준호는 이제 중학생이고 다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 카드만. 재혼식 때 본 게 마지막인디 이제 직접 만나는 거제. 토요일 아침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시장 가방 2개에 준비해 둔 반찬을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겁고 팔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을 흔들리며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고 논밭이 사라지고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대전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만 한참을 걸었고 숨이 찼습니다.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또 30분. 순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거리, 높은 건물들, 창밖으로 아파트 숲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같이 높고 번듯하고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둔산동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미리 받아둔 주소를 꺼내봤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확인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방이 무겁고 팔이 아팠지만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미선이 보는 거요. 아파트 단지 입구. 순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 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위 최동욱도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 1층 로비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중을 나왔지? 미선아, 너희가 왜 여기까지?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요. 가방 무거우시잖아요. 딸이 다가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고맙제.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딸. 명절 통화로만 듣던 목소리를 이제 직접 듣는 겁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서 올라가요.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선이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자 몸이 붕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랑 다은이는 학원 갔어요. 저녁에 와요. 학원? 토요일인디도? 요즘 애들은 토요일도 바빠요. 입시 준비 중이라서요. 순덕은 조금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저녁엔 보겠지? 네, 물론이죠. 12층. 문이 열리고 1205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딸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순덕을 안내했습니다.
순덕은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밭에서 가져온 거요. 김치도 담아왔고 상추도 있고. 아, 고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딸은 가방을 받아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5년 만이니까요. 순덕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번듯한 집. 그런데 왠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고맙다. 순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 잠깐 저녁 준비 좀 할게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쉬세요. 딸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 최동욱은 짧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마중까지 나와줬지.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TV를 켰습니다. 화면이 나왔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켜는지 몰라서 그냥 무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순덕은 그렇게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손자 준호였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중학교 3학년. 5년 전 재혼식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우리 손주, 할매 왔다. 얼굴 좀 보자. 순덕은 반가워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요. 학원 갔다 오는 기요? 배고프제? 할매가 뭐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잠깐 나갈 거예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순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 용돈. 괜찮은데요. 할매가 주는 긴디 받아. 순덕은 5만 원을 준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손주인데 그새 이렇게 컸지. 오후 6시쯤 이번엔 손녀 다은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은아 왔나? 다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원 끝났어? 배고프지 않나? 아니요, 괜찮아요. 저 숙제해야 돼요. 다은이도 짧게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저녁은 뭐 먹을까? 내가 해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래.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해줄 것도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식탁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삼겹살에 상추쌈, 된장찌개, 김치. 미선, 최동욱, 준호, 다은, 그리고 순덕. 5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네.
공부는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다은이는 학교 재미있나?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건디 이렇게 어색할 줄은.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동욱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고 순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이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방이 없어서요.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괜찮아. 딸은 거실 한쪽에 이불을 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순덕은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은 3개나 되는 집이었습니다. 순덕이 누운 곳은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 공기청정기 소리와 섞여서 울렸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순덕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게. 산 1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냐? 사위 최동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산양삼은요? 3천만 원인데. 딸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어머님 주자.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순덕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큰 거 받고 작은 거 남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근데 엄마가 팔까? 내일 아침에 얘기해봐. 산양삼은 안 달라고 하면 어머님도 배려받는다고 생각하실 거야. 침묵. 1억이면 둔산동 전세 보증금 부족한 거 다 채우고도 남아. 준호 고등학교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엄마 수술비는 필요하잖아. 산양삼 주면 수술하실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지. 우리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 짧은 침묵.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야. 지금 주면 효도, 나중에 주면 유산. 그냥 미리 받는 거지 뭐. 순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산은 내 전부인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거인디. 산양삼은 팔면 끝이제. 큰 거 가져가고 작은 거 남기는 거요. 냉장고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순덕은 뒤척였습니다. 이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미선이가 힘들긴 하제. 근디 나는? 순덕의 눈에 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 1시. 순덕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 2시, 냉장고 소리, 공기청정기 소리, 순덕의 숨소리, 산양삼은 남겨준다니께. 수술은 할 수 있지. 순덕은 이불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새벽 3시,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들은 게 진짜일까? 아니요. 분명히 들었지. 새벽 5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집안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 방문이 열리며 딸 미선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딸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 딸은 커피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할 얘기 있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순덕은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산말이에요. 순덕은 침묵했습니다. 역시 팔아주실 수 있죠? 순덕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때 방에서 사위 최동욱이 나와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학군 이사 가야 해요. 준호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둔산동으로요. 전세가 3억 3천인데 지금 우리가 2억밖에 없어요. 1억만 있으면 되는데. 순덕은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산이 1억인데 그거 주시면 돼요. 순덕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산 1억. 그거 주시면?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딸이 잠시 멈추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도 딸을 바라봤습니다. 산양삼 3천도 주시면 좋지만 어머니 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양삼은 어머니 하라고.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은 어머니가 가지세요. 수술하세요. 저희는 산양삼까지 바라지 않아요.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고 환한 미소였고 진심처럼 보였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어젯밤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 거 받고 작은 거 남기는 거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젖었습니다. 고맙다. 미선아. 딸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감동하신 거예요?
저희가 산양삼까지 바라지 않잖아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려처럼 보이게 큰 거 가져가고 작은 거 남기는 거요. 사위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산양삼으로 수술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순덕은 침묵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들으셨어요? 삼 파는 거 동의하시죠? 순덕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안 말씀하시네. 동의하신 거죠? 사위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만 떨리고 있었고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딸이 일어나 순덕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순덕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할게요. 부동산 중개사 알아봐 둘게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세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 주름진 손등, 파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눈은 무표정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 시선이 천천히 딸로 옮겨갔습니다. 딸도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냐고? 나는 사람이 아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산양삼 3천으로 10년은 사시죠. 위험하게 산 다니실 것도 없고요. 어머님, 혼자 산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면 우리가 돌봐야 하고요. 차라리 지금 파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게 어머님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죠. 순덕의 주먹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순덕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게 떨리며 못 팔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딸과 사위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못 팔어.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차가웠습니다. 딸의 얼굴이 천천히 빨갛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방금까지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그건 동의하신 거잖아요. 산양삼까지 드린다는데 엄마 수술하라고. 순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산양삼은 팔면 끝이지. 산은 계속 내 거요.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10년 전엔 1억 5천 줬으면서 절반 넘게 팔아줬으면서.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는 거예요? 준호는요? 준호 고등학교는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돌봐요? 우리잖아요. 산 팔아봤자 혼자 뭐 하십니까?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냐고요. 산양삼으로 10년 사시면 충분하잖아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짚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순덕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10년 전엔 1억 5천 줬잖아요. 그땐 주고 지금은 왜 안 줘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혼하고 힘들어서 지금도 힘들어요. 준호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야 하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땐 절반 넘게 팔아줬지. 이제 남은 게 1억밖에.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1억이 더 소중해요? 준호보다? 나보다? 미선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산 팔아봤자 엄마 혼자 뭐해요? 72살인데.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미선이 거예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살아계시죠? 근데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세요? 상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 인생? 혼자 산골에서 뭐 하시는데요? 무릎도 아파서 수술해야 하잖아요. 산양삼 팔면 수술은 하재.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천? 3천으로 뭐해요? 수술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사는 내 전부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였으면 날 위해서 줬을 거예요. 손주 위해서 줬을 거예요.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요. 엄마는 아빠 생각도 안 하시네요. 아빠가 평생 모은 땅인데 손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덕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땅 산 거 아니지.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72살에 상 가지고 계셔봤자 혼자 뭐 하십니까?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제대로 쓰는 게 낫죠.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날 버리는 거네요. 준호 고등학교 포기하라는 거죠? 좋은 학군 포기하고 여기 살라는 거죠? 미선아, 3억 3천 중에 2억은 있잖나.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나와요. 엄마밖에 없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못 팔어. 정말 미안하지만 못 팔어. 딸이 손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엄마 혼자 사세요. 산이랑 사세요. 미선아, 준호 고등학교 망치는 건 엄마예요. 엄마가 손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순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나도 사람이지. 딸이 돌아서며 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에도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정말 이러지 마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문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순덕은 멈춰서서 준호의 머리를 말없이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할매가 미안하다. 순덕은 준호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후회하실 거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아프시고 힘드셔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산 팔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때는 받아들일게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네, 산은 안 팔어. 죽을 때까지 안 팔어.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산은 내 거요. 내가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거요. 내 거 아니요. 엄마,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는 내 거 되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내 거요.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도 엄마 없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이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뭐예요? 산양삼은 내가 팔아서 수술할 거요. 그러니께 너는 걱정하지 마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술하시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세요. 빨리 가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 간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12층, 11층, 10층.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5층, 4층, 3층.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세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미선이 거예요. 2층, 1층.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덕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펴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내 인생도 있지. 버스가 왔습니다.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지.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온 거였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순덕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순덕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된장 냄새, 흙 냄새. 순덕은 가방을 내려놓고 마루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산양삼은 남겨준다고 했지. 근데 큰 거 가져가고 작은 거 남기는 거였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박말순이었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순덕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지? 얼굴이 왜 그래? 미선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괜찮아. 말순은 더 묻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순덕의 혼잣말에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니도 살아야지. 산 팔라고 한 거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양삼은 남겨준다고 하드만. 그게 배려가 아니었지. 큰 거 가져가고 작은 거 남기는 계산이었지.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래서 안 준 거지? 응, 못 준다 카이까네. 연락하지 말라 카더라. 아이고, 그 집안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월세 살면 어떡해요? 준호 학교 못 가요. 엄마 산만 있으면 되는데.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듣기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매달 적자예요. 산만 팔아주시면. 순덕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산은 못 줘.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덕은 산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산양삼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헤쳤습니다. 산양삼이 보였습니다. 15년생 10개. 산양삼이라도 줄까? 수술은 안 해도 되지. 미선이가 힘들다는데. 순덕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으윽. 순덕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프제. 일어나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는데.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냐고. 나도 사람인데. 순덕은 천천히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절뚝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미선이한테 줄 수 없지. 새벽이 되어서야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산양삼을 전부 캐기로. 이제 나를 위해 쓰겄지. 다음날 순덕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절뚝이며 올라가 산양삼 10개를 전부 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흙을 털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내 생명줄이지. 산을 내려와 약초상에 갔습니다. 15년생 산양삼 10개요. 얼마 죽었나? 약초상 주인이 산양삼을 천천히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거네요. 3천만 원 드릴게요. 순덕은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수술 받고 싶은디요. 의사가 무릎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인대 파열이 심하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4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바꿨습니다. 순덕은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쓰는 거지.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순덕은 퇴원했습니다. 입원비와 생활비로 100만 원을 썼습니다. 무릎이 좋아져서 절뚝이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아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2,500만 원. 수술비 빼고 2,500만 원 남았지. 이제 내 돈이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창문으로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오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순덕은 커튼 사이로 봤습니다. 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산양삼만이라도 주세요. 엄마, 제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소리 없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준호가 학원 못 가요. 엄마,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울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순덕은 커튼 뒤에서 딸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산양삼은 이미 팔았지. 나 수술했지. 딸은 한참 울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순이 나왔습니다. 미선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순 이모. 일어나라. 네 엄마 없다. 산양삼만이라도 받으러 왔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산양삼? 그거 네 엄마 벌써 팔았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네 엄마 산에서 넘어져서 무릎 다쳤다. 수술했다. 산양삼 팔아서. 수술 했어요?
그래. 네가 산 달라고 해서 산양삼이라도 주려고 캐러 갔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각성했지. 나도 살아야겠다. 카이 산양삼 다 팔아서 수술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엄마 혼자 이 시간 동안 산에서 못 일어났다. 피 흘리면서 그때 생각했겠지.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냐고 했지. 나도 살아야지 카이.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모, 저 정말 이제 와서 산양삼 달라고? 늦었다. 네 엄마 혼자 수술하고 혼자 퇴원하고 혼자 살고 있다. 산양삼도 없고 돈도 없다. 근디사는 지켰다. 나물 캐서 팔아먹고 산다. 딸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이모,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 근디니 안 만나줄 거다. 가거라. 이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엄마한테 가서 빌어라. 근디 오늘은 안 될 거다. 가거라. 딸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가 한참을 앉아 있다가 떠났습니다. 말수는 순덕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덕아 갔다. 순덕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고맙제. 괜찮제. 네 잘했다. 산 지킨 거. 산은 지켰제. 근디 가슴이. 니도 사람이제. 살아야제. 72살이 뭐가 대수여. 100살까지 살 수도 있지. 순덕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래제. 나도 살아야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캤습니다. 고사리, 더덕, 도라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남은 나물은 이웃과 나눴습니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박말순과 함께 웃었습니다. 순덕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래, 건강해졌제. 산 지켜서 좋제? 응. 산만 있으면 나물 캐먹고 살제. 그래, 그게 맞제. 니도 살아야제. 어느 날 저녁 순덕은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내 산, 산은 지켰제. 밤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꺼내 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살아야지. 새벽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2주 후 대전 서구. 미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동욱이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요? 차 안 팔렸어요? 이번 달도 망했어요. 동욱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마나 벌었는데요? 130. 이번 달 목표가 200인데.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도 적자네요. 그러게요. 차가 안 팔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 만기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알아요. 준호 고등학교 가면 학군 좋은 데로 가야 하는데
그래요. 근디 돈이 없잖아요.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 계속 살까요? 네. 전세 그대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 근처 다른 집 알아보든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준호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있고 그냥 여기서 살아요. 근디 학원은 어떻게요? 준호 고등학교 가면 학원비 더 올라가는데. 줄여요. 학원 개수 줄이든지. 동욱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집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준호한테 미안하지만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학원비 아직 안 냈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내래요.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야. 네. 학원.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괜찮아요, 엄마. 저 수학이랑 영어만 해도 돼요.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준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준호,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동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준호, 학원도 줄이고 우리도 계속 여기서 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산 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 얼굴이 거실 바닥에 누워 계셨지. 방이 3개나 되는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냐고. 그 말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선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갔습니다. 상추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가져왔던 상추, 밭에서 직접 따서. 미선은 상추를 집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2,000원. 엄마는 이걸 팔아서 사시는구나. 카트에 넣었습니다. 더덕이 보였습니다. 한 묶음에 8,000원. 엄마가 산에서 캐시는 거. 고사리가 보였습니다. 한 봉지에 6,000원. 엄마가 새벽 4시에 산 올라가서. 미선은 카트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22년 매일 새벽 4시에 내 대학 등록금, 준호 학원비 다 이렇게 버신 거제. 눈물이 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혼자 산에서 이 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미선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미선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동욱,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몰라. 연락 안 해서. 왜 안 해요? 그냥 할머니 보고 싶은데. 미선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동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바쁘셔. 산 다니시느라. 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혼자 드시겠지. 된장찌개에 김치 몇 조각, 나물 반찬, TV 소리만 들으며 미선은 그릇을 놓고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며칠 후 미선은 준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준호야, 들어가도 돼? 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책상 위를 봤습니다.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 재혼식 때 찍은 사진. 이 사진, 할머니 사진이요. 공부할 때 보면 힘이 나요. 미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용돈 주셨을 때 기억나요. 5만 원. 응, 할머니 손이 많이 거치셨어요. 그래도 주셔서 감사했어요. 미선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그래. 미선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올게요. 응. 동욱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미선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해.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충청도 갈게요. 동욱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한테요? 응, 사과하러요. 동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회사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같이 안 가요? 회사 일이 밀려서요. 미선이가 먼저 다녀오세요.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을 운전했습니다. 충청도 산간마을. 미선은 엄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집. 미선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선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마루를 봤습니다. 여기 엄마가 누워 계셨지. 거실 바닥에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분 후 미선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말순이 나왔습니다. 미선아? 말순 이모. 엄마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갔다. 나물 캐러. 감사합니다.
미선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엄마가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고사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아, 너. 미선은 엄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울었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염치 없게 산 달라고 하고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냐고 그런 말을 제가 미선은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22년 새벽 4시에 산 올라가서 나물 캐서 내 대학 등록금, 준호학원비 다 그렇게 버신 거 오늘 알았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라. 엄마, 돌아가라 카잔나. 엄마, 제발, 나도, 사람이제, 나도, 살아야 제.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도 지켜야 제. 이게, 내 땅이제. 내가, 평생 모아서 산 땅이제.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알아요. 제가 욕심 부렸어요. 알았으면 돌아가라. 순덕은 다시 고사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돌아가라. 미선아. 미선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허리를 굽혀 고사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 앞, 미선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한참 후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덕은 창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엄마도 힘들제. 그날 밤, 순덕은 마루에 앉아 돈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2,500만 원.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손주는 줘야제. 준호는 죄가 없제. 밤이 깊었습니다.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선이는 욕심 부렸제. 근디 준호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딸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화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눌러야 하는데 눌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번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순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 번,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세 번,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놀란 듯 했습니다. 순덕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나요. 네, 엄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나올 수, 말이 끊겼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올 수 있겠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지. 엄마, 정말요? 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토요일에 올 수 있겠나? 네, 네, 갈게요. 엄마, 꼭 갈게요. 딸이 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루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토요일?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창문으로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딸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며칠을 울은 흔적이었습니다. 순덕은 문 앞에 나가 섰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자. 네. 딸은 멈춰 섰습니다.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번에 산 달라고 한 거 너무 욕심부렸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저만 생각했어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순이 나왔습니다. 순덕아. 말순은 상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건너편 집 문도 열렸습니다. 김순자가 나와 쳐다봤습니다. 이웃 몇 명이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살짝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웃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도 살아야 하는데. 저, 이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준호, 학원도 줄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딸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저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상추 사시는데 500원이 모자라서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 보고 엄마 생각났어요. 엄마도 22년 동안 새벽 4시에 산 올라가서 나물 캐서 저 키우신 거, 준호 학원비 다 그렇게 아끼며 버신 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 카잔나. 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순덕은 품에서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거, 딸이 봉투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2,500만 원제.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산양삼 팔았제. 수술비랑 생활비 빼고 남은 거제. 준호 학원비제.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산양삼을 저번에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저 포기했는데 니는 용서 못해도 준호는 달라제.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제. 딸이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산 달라고 하고 산양삼도 계산하고 큰 거 받고 작은 거 남기는 거라고 배려하는 척. 딸이 무릎 꿇은 채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순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호만 잘 키워라. 엄마, 이게 내 용서제.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로는 못하겠제. 근디 준호는 내 손주제. 딸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수술 하셨다면서요? 말순 이모한테 들었어요. 산에서 넘어지셨다고. 괜찮으세요? 그라제. 그런데 남은 돈 다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없제. 근디 산이 있제. 나물 캐서 팔고 살제. 딸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박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때 네 엄마 혼자 산에서 2시간 동안 못 일어났다. 피 흘리면서. 그때 생각했겠제. 나도 살아야겠다 카이.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니는 내 딸이고 준호는 내 손주제. 순덕이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 꼭 올게요. 준호도 데리고 올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딸을 잡아 세웠습니다. 됐다. 준호 잘 키우는 게 효도제. 엄마, 딸은 순덕을 안았습니다. 엄마, 한 달에 한 번 꼭 올게요. 순덕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한참 후 딸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순덕을 봤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준호 데리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빈 길을 바라봤습니다. 박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순덕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도 지키고 손주도 도왔지. 그래, 니도 살았고. 말순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순덕아. 고맙제. 이웃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참 대단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한 달 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창문으로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 순덕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지. 미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왔나? 네. 같이 식사해요. 그래.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미선이 밥을 했습니다. 순덕은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했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순덕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미선이가 약속 지켰지. 한 달에 한 번 오겠다고. 6개월 후 미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족 모두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나무를 함께 캤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순덕아, 미선이 자주 오제? 응. 한 달에 한 번씩? 잘 됐네. 약속 지키네. 그래제. 준호도 데리고 오고. 준호 할머니 잘 따르제? 응. 착하제. 말순이 웃었습니다. 네가 잘한 거요. 산 지키고 손주 도왔지. 고맙제. 이제 미선이도 네 마음 알았을 거요. 순덕은 웃었습니다.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1년 후 준호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책상에 놓고 할머니 덕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약속을 계속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못됐는데 준호까지 도와주시고. 순덕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됐다. 준호 잘 키우는 게 효도제. 네, 엄마.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순덕은 멈춰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제. 두 사람이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경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박말순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순덕아, 네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래. 산도 지켰고, 미선이랑도 화해했고, 준호도 잘 크고 있지. 순덕은 웃었습니다. 나도 살았지. 그래.
니도 사람이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잘 자라, 순덕아. 그래, 고맙제. 말순이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술한 무릎. 이제 아프지 않았습니다. 72살이면 얼마나 더 사냐고 했지.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산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살았제. 산도 지켰제. 준호도 도왔제. 미선이도 이제 알았제. 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산을 바라봤습니다. 내 산, 평생 모아 산 땅, 남편과 함께 이제 혼자 지키는 땅.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한참을 산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덕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제.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에서 순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 냄새, 흙 냄새, 나무 냄새. 이게 내 삶이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덕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이 보였습니다. 검은 실루엣. 변하지 않는. 순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제. 모두. 밤이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